비전은 큰 그림을 항상 마음속에 담아 두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상황이나 조건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든다. 어떤 사업에서건 사소한 것들은 수백 가지씩 있게 마련이다. 물론 모두 중요한 것들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소한 것은 사소한 것이다. 커다란 전체 그림에 집중하고 어떤 행동들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지 파악할 수 있는 올바른 렌즈를 가져야 한다. 279페이지. 보상의 법칙은 원인과 결과가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한다. 돈으로 하는 보상은 결코 우연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보상은 당신이 제공하는 것을 충분히 많은 사람이 원할 때 나타난다. 간단하게 말하면 당신의 생각은 원인이고 보상은 거기에 따르는 결과다. 우주의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당신이 하는 사업의 성공은 하나의 생각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그 생각이 아무리 강하고 선명하고 생생하고 유효하다 하더라도 단순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람들이 그것을 원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289페이지. 부의 답 마지막 6번째입니다. 보상의 법칙과 3가지 충족 요건. 첫째, 당신이 제공하려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욕망이 시장에 존재하는가? 둘째, 당신이 제공하는 상품은 뛰어난가? 셋째, 당신과 당신의 팀은 사람들이 값을 치르고 그 상품을 사도록 유인하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 당신은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이것을 뛰어난 제품이나 서비스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에 이 상품을 내놓고 소비자에게 파는 데 아주 매우 능숙해야 한다. 293페이지. 100년 전 스위스 노잔대학교의 빌페로드 파레토 경제학 교수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전체 인구의 20%가 전체 부동산의 80%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마침내 전체 결과의 80%가 20%의 원인에서 비롯된다는 파레토의 법칙으로 자리를 잡았다. 296페이지. 사업가들은 대부분 자기들이 실행하는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다. 물론 이것도 유익하고 중요하다. 하지만 또 다른 길이 있다. 매우 결정적인 길이다. 그것은 바로 우선 올바른 고객을 당신이 끌어당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적인 고객은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열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이상적인 고객은 당신이 제공해야 하는 상품을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단지 당신의 상품을 사는데 그치지 않는다. 당신의 상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느낀다. 299페이지. 필요로 하는 것과 원하는 것, 어느 것이 더 힘이 셀까? 나는 출근할 때 타고 다닐 자동차를 필요로 하지만 내 통장에는 그럴 만한 돈이 없다. 만일 내가 새 자동차를 원한다면 내가 그 새 자동차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지 상관없이 아마도 나는 이 소망을 이룰 길을 찾아낼 것이다. 아무리 위협한 신제품이 출시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진정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는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는가? 바람은 필요성보다 시장에서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324페이지. 고객의 계대를 넘어서기. 하나, 이 핫버튼이 당신의 이상적인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둘, 당신이 하는 사업은 현재 고객의 그 바람의 이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가? 셋, 당신은 고객의 그 바람에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가? 당신이 찾는 것은 당신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선하고 혁신해서 단순히 좋은 해결책이 아니라 놀랍도록 탁월한 해결책. 당신의 회사를 최고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창조적이며 상상력이 넘치는 여러가지 방안들이다. 333페이지. 세상에 바보 같은 생각은 없다. 나는 브레인스토밍의 기본적인 원칙을 항상 염두에 두기 바란다. 머리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뭐든 적어라. 아무리 터무니없고 미친 짓거리처럼 보여도 괜찮으니까 모두 적어라. 사실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은 대부분 처음 어떤 사람의 머리에 떠올랐을 땐 불가능하게 보이거나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338페이지. 고객의 선택을 좌우하는 핫버튼 파악하기. 1. 가격보다 가치에 집중하라. 2. 고객의 바람을 해결하라. 3. 차별성을 확보하라. 4. 브레인스토밍을 적극 활용하라. 5. 이상적인 고객의 핫버튼을 연구하라. 6. 혁신만이 경쟁력이다.
7. 고객이 얻는 이득의 차별성을 확보하라. 343페이지. 잠재적인 고객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다음 세 가지 질문을 한다. 1. 이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굳이 내가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야 하는 이유가 뭘까? 3. 내가 왜 굳이 이 회사의 제품, 서비스를 사야 할까? 350페이지. 강력한 엘리베이터 연설. 혹시 이런 적 없습니까? 라는 말은 그야말로 마법의 문구다. 이 말이 나옴으로써 두 사람은 같은 경험을 나눈 동지로서 한편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제 마법이라도 부리는 것처럼 단번에 해결할 그 문제를 가능한 한 생생하게 묘사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고객을 정중하게 모십니다. 그리고 고객의 시간을 존중하기 때문에 약속한 시간에서 절대로 15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서 고객이 인생에서 더욱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서로 접근해서 논리로 정당화하라. 잘 팔리는 상품은 모두 고객의 정서를 장악한다. 하지만 정서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논리 역시 이 과정에서 빠질 수 없다. 사람들은 정서를 바탕으로 구매하지만 자기의 구매 행위를 논리로서 정당화한다. 357페이지. 이상적인 고객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마케팅하는 것은 항로를 모르고 비행하는 것과 같다. 그들이 있는 곳에서 당신의 고객을 찾아라. 혹시 이런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한 남자가 가로등 아래에서 빙빙 돌고 있었다. 순찰을 돌던 경찰관이 다가와서 물었다. 뭐하시오? 열쇠를 잃어버려서요. 경찰관은 남자를 도와서 함께 열쇠를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10분 넘게 찾았지만 열쇠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경찰관은 짜증이 나서 물었다. 이 자리에서 잃어버린 게 확실합니까? 아니요, 저기서요. 내 차가 서 있는 데서요. 남자는 20m 가까이 떨어져서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가리켰다. 그러자 경찰관이 기가 막혀서 물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열쇠를 찾아요? 남자의 대답은 이랬다. 여기가 가로등에 있어서 잘 보이잖아요. 이 남자는 아무리 열심히 오랫동안 찾는다 하더라도 잃어버린 열쇠는 찾지 못할 것이다. 372페이지. 부의 답 마지막이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독서관 오지라퍼에서 더욱 다양한 책 리뷰와 책 추천을 만나세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